아마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상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광고를 최적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랭킹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 상품 자체가 좋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다 의미가 없거든요. 광고비를 많이 써도 고객들이 원치 않는 제품이라면 결국 잘 안 팔릴 것이고 안 좋은 리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에서는 아마존에 어떠한 상품을 팔아야 하는지 조사를 하고 선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그 상품을 어떻게 차별화하고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저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아마존 셀러이고요. 이 채널에서는 아마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시작하고 성공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재생 목록을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영상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알리바바에 있는 제품을 아무거나 그대로 아마존에 가져다 팔아도 돈을 번다고 할 정도로 시장이 좋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아마존은 기회의 땅이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더 상품 선정에 신경을 써야 해요. 내가 고른 키워드, 내가 판매를 하고자 하는 카테고리에 이미 많은 경쟁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내 제품이 성공을 하려면 나의 제품은 다른 제품들과 차별되는 이점이 있어야 합니다.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절대 베스트셀러와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지 마세요. 이것을 소위 미투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잘 팔리는 제품을 거의 그대로 똑같이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팔려고 하는 셀러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객 입장에서 똑같은 제품이라면 이미 잘 팔리고 있고 리뷰도 많은 검증된 그 제품 대신에 왜 여러분 제품을 사고 싶겠어요? 가격이라고 말하지는 마세요. 가격은 경쟁자도 똑같이 낮출 수 있고 결국 서로 마진을 깎아먹는 행위가 됩니다. 그런 치킨 게임을 한다면 결국 불리한 것은 여러분이고요. 결국은 내 제품이 살아남고 잘 팔리려면 나의 제품은 다른 제품들과 차별되는 어떤 이점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디자인이 예쁘거나 퀄리티가 좋거나 사용이 더 편리하거나 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거나 뭐가 되었든 간에요.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 당연한 건데 의외로 많은 셀러들이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 제품을 사고 싶을까요? 고객들이 내 제품을 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답을 할 수 없다면 그 제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아마존의 Floating Shelves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볼게요. 이런 벽에 다는 선반입니다. 이렇게 평평한 선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제품을 제공한다면 어떨까요? 차별화가 대박이니까 잘 팔릴까요? 차별화를 한다고 해서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과 너무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사실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제품이 시장에 나와 있는 아마존 페이지 1에 있는 제품들과 상당히 다른 제품이라면 그건 두 가지 중 하나의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사실 그 제품은 시장이 원하는 제품이었고 그 경우에 여러분은 보물을 찾은 겁니다. 잘 팔리겠죠. 왜냐면 시장이 원하지만 없었던 제품을 여러분이 제공을 하는 것이니까요. 반대로 두 번째는 사실 그 제품은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없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오늘 영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손쉽고 안전하게 차별을 하는 법, 가치를 더하는 것과 시장에 없었던 제품을 제공하는 것,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상품 선정 팁과 노하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손쉽게 차별을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미 잘 팔리는 제품과 같거나 비슷한 제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가치를 더하는 것이죠. 첫째, 패키징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예쁜 디자인에 또는 더욱 좋은 퀄리티의 패키징을 제공하는 거예요. 상품에 인식되는 가치를 높이는 것이죠. 물론 좋은 상품이나 영상을 준비하고 좋은 카피 문구를 제공하는 것도 이런 인식되는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에 포함이 됩니다만 오늘은 상품 자체에 대한 얘기니까 그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번들링입니다. 아마존에서 리스팅들을 보시면 frequently bought together 라고 그 제품과 같이 잘 팔리는 제품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요. 어떤 제품을 살 때 그것과 같이 자주 구매하는 제품이라는 거죠. 제품 리서치를 할 때 그런 것들을 보시고 만약 내 경쟁자들이 그런 번들링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메인 제품과 그러한 제품을 함께 번들링을 함으로써 또는 메인 제품과 같이 사용하면 좋은 작은 보너스 아이템 같은 것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는 다른 수량을 제공하거나 다른 색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자들의 제품이 주로 2개 세트 또는 4개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번에 더 많은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나는 6개 세트를 구한다면 시장이 원하는 또 하나의 세트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다른 수량 또는 다른 색상을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 상품들의 리뷰를 읽어보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세요. 좋은 리뷰에서는 왜 그 제품을 좋아하는지를 보고 안 좋은 리뷰에서는 왜 그 제품을 안 좋아하는지를 봐보세요. 어쩌면 사람들은 더 큰 아이스볼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아이스볼을 만들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재질이 실리콘이 아닌 플라스틱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제품을 향상시키고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스볼 메이커를 런칭한다고 했을 때 나는 아이스볼 메이커를 6구짜리를 아이스 큐브 메이커와 번들링을 해서 세트로 만들고 작은 보너스 아이템인 물을 따르기 쉬운 깔때기를 추가하고 색상은 2가지를 제공하고 재질은 무엇으로 하고 패키징도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식으로요. 자, 다음은 좀 큰 차별화를 하는 법,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알리바바에 가보세요. 아마존에서 잘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 제품들은 이미 몇 년 된 제품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알리바바에서 현재 아마존 마켓에 없는 제품들을 보시고 아이디어를 얻으세요. 최신 제품이거나 또는 최신 제품이 아니더라도 알리바바에는 있지만 아마존에는 없는 그런 제품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제품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알리바바에 가서 관련 키워드를 입력해 보시고 또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서플라이어들의 카탈로그를 보시면요, 그들이 이미 어떠한 개선을 해놓았거나 또는 이노베이션을 해놓았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아마존에 먹힐 제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보는 눈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보는 눈이라는 건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사실 그것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내 눈에는 좋아 보여도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픽푸라는 사이트입니다. 픽푸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셀러들도 거의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미국의 설문 사이트인데요. 설문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답변자는 답변에 대한 작은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입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폴을 올리면 몇 시간이면 설문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단지 무슨 선택을 했는지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선택에 대한 이유까지도 각 개개인의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 A, B, C 중에 어떤 것을 구매하고 싶은지 설문을 올리고 그 답변과 함께 개개인의 선택의 이유까지 알 수 있겠죠. 제가 가장 최근에 픽풀을 이용한 것은 제가 최근에 런칭한 제품이 총 7가지 색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고를 주문할 때 사람들이 어떠한 색상을 실제로 많이 주문을 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설문을 올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비율에 맞춰서 재고를 주문했더니 상당히 실제 수요와 맞아떨어지게 재고를 주문할 수 있었고요. 만일 그냥 제 감을 믿고 주문을 했었다면 잘 팔릴 색상을 적게 주문하고 잘 안 팔릴 색상을 많이 주문함으로써 재고 관리에 차질이 있었겠죠. 좋은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설문에 50불에서 200불 정도 쓰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훨씬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저의 제휴 코드를 이용하시면 첫 설문에 50% 할인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 상세 설명에도 올려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노하우이자 시크릿인데요. 지금까지 정말 잘 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경쟁하는 상대는 아마존 미국에 있는 페이지 1에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상품 리서치를 하실 때 페이지 1만 보시지 마시고 페이지 2, 3, 4, 5까지 가보세요. 그리고 아마존 미국만 보시는 게 아니라 아마존 캐나다 또는 아마존 영국 마켓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페이지 2, 3, 4, 5까지 다 봐보시고요. 그곳에서 아마존 미국 페이지 1에는 없지만 즉 아마존 미국의 페이지 2, 3, 4에 있거나 또는 영국, 캐나다 마켓은 있지만 아마존 미국에는 없는 제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별점이 정말 높은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품의 리뷰가 30개, 50개 있는데 평점이 4.6, 4.7, 4.8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국인들이나 캐나다인들의 선호가 미국인들과 크게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마존 재팬과 아마존 미국 고객들의 선호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요. 아무튼 그런 제품들을 봤을 때, 즉 아마존 미국 페이지 1에는 없지만 페이지 2, 3, 4에 가 있지만 별점은 높은 제품들, 그런 제품들은 내가 랭킹만 시키면
어느 정도 좋은 평가가 보장된 제품들입니다. 이게 꼭 잘 안 팔릴 제품이라 페이지 2, 3, 4에 가 있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랭킹 노하우를 모르는 셀러들도 많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런칭해서 내가 랭킹만 시키면 페이지 1에 노출시킬 수만 있으면 그러한 제품은 어느 정도 성공이 보장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그대로만 팔지 말고 어느 정도 향상을 해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향상할 수 있는 부분을 향상을 하시고 사진도 더 예쁘게 찍고 카피라이팅도 더 잘 해야겠죠. 그러면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건 사실 제 개인적인 팁이자 노하우였는데 여러분께 공개를 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사실 새로운 상품을 런칭한다는 건 항상 떨리는 일입니다. 저도 아직도 떨려요. 그런데 내가 런칭한 제품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일 때 주는 어떤 쾌감이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돈을 벌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의 선택에 시장이 좋은 반응을 보여준다는 것, 그리고 내가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는 만족이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상품이 정말 마음에 든다, 또는 좋은 리뷰가 올라오거나 할 때 느끼는 보람도 있고요. 여러분이 꼭 좋은 제품 선정하셔서 고객의 시장의 선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떤 영상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